토론 면접, 토익 면접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 어떻게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영상으로 완벽 종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면접과 토익 면접은 왜 볼까요? 그쵸, 인성 면접만 챙기고 PT 직무 면접 하긴 싫지만 그래도 얘네들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토론 면접과 토익 면접은요, 회사 회의 상황에서 한 사람의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토익 면접했을 때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상대방 의견을 안 듣고 자신의 의견만 필기하는 친구, 자신의 의견 얘기를 안 하는 친구, 내 의견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면접에서 힘들겠죠. 선생님 어차피 점수는 나 혼자 잘 벌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팀 단위로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이 팀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예요. 즉 여러분 앞에 빌런이 있다, 힘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 그쵸, 이런 친구가 있어가지고 팀에 대한 의견 자체가 무력하게 됐으면은 팀 단위에서 안 좋은 걸로 평가가 된다니까요. 내가 잘 얘기했어도 내가 팀 단위에서 괜찮게 결론 낸 사람에서 말 못한 친구보다도 점수 못 볼 때가 많아요. 점수를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친구도 안고 가야겠죠. 그런 친구를 안고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사회자 필요합니다. 유재석 아저씨와 같은 사회자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냐, 상대방의 의견이 두 사람한테 쏠려 있어요. 박명수 아저씨, 노홍철 아저씨한테 쏠려 있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 정준 아저씨, 정영돈 아저씨, 길 아저씨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의견들을 끄집어내지를 못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사람의 의견을 말을 못하는 친구한테 떼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이 모든 팀원들의 의견들을 다 합의된 일치로서 조금씩의 역할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회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 즉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팀워크 활동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내가 뭔가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복이 든 성배랑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자 역할 자체가 다른 팀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말 못하면은 이 팀 전체가 안 좋은 점수를 받아요. 먼저 자청해서 사회자를 하지는 마시길 바래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럼 해야죠. 그쵸?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 되듯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굳이 먼저 자청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자신 있는 친구라고 하면은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더 높은 점수를 만드는 데는 유리할 수는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의견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그려냈을 때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 때 어떻게 하세요? 그쵸? 의견들을 보고 뭐더라, 진짜 생각이 안 나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찬성이든 반대든 토익 면접에서 의견에 대해서 먼저 떠오르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한 절반 정도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걸로 그냥 펜을 계속 끄적끄적 거려주세요. 행설수설해도 괜찮아요. 일단 쓰세요. 내가 만약에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라고 했을 때는 사형제도와 관련되는 의견들을 그냥 집어넣으세요. 최근에 사형제도는 집행되지 않았었다, 사형제도는 1997년에 마무리가 되어 왔었고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더라, 상관없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돼 있었던 여러분만의 의견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더 나은 기준을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세계 인권선언에 나왔듯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라는 의견에 있을 때 그런 권리나 의무감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런 의견에서 반대되는 의견들을 XXXX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의견들이겠죠. 그 의견들 중에서 또 다른 기준을 찾으셔가지고 제거하셔야 돼요. 부적합한 것들을 걸러내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 의견으로 얘기하면 되겠다, 이 의견으로 이야기를 쳐야지 상대방에 대한 반박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상대방에 대한 반박이라고 했죠. 찬성과 반대와 상관없이 의견을 쫘르륵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조연설 시간이 끝나고 중간 반박 시간에 어떤 얘기를 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에도 급급하잖아. 근데 그 의견 중에서 내가 이미 예측이 됐었던 의견이 있어.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쓸 수 있죠. 그쵸? 그렇게 마련하셔야 돼요. 기조연설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 기조연설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잠깐만, 내가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치지 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언제 준비하셔야 됩니까? 토론 준비하는 시간, 토익 면접 준비하는 시간대에 상대방의 반박이 예측되는 것들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중간 반박 시간에 더듬지 않고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 의견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중간 반박 시간이 끝나고 나서 챙기게 되면 이미 늦는다. 면접에 대한 답변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을 많이 하는 친구보다도, 말을 안 하는 친구보다도, 상대방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친구보다도
어떤 사람을 원한다. 공동체 의견을 통해서 일치된 의견을 마련할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하고, 반박에 대했을 때는 미리 여러분들이 1분 동안에 그 의견들을 쫘르르르륵 정리를 써보시고 상대방의 중간 반박에 예측되는 것들을 꼽으시면 되는데, 그때 걸러야 되는 기준은 뭘로 생각하셔라고요? 그쵸, 내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기준, 의견하고는 상반되는데 좀 반대되는데 라는 의견들을 쳐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뭐요? 말을 안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말을 안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의 의견 자체를 묵살하시거나 배제하기보다는, 우리 아까 전에 뭐 했었습니까? 그쵸? 준비하는 시간의 절반 정도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끄적끄적 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상대방 의견이 반대 의견이야. 근데 반대 의견은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친구 있어. 그럼 내 의견 중에서 반대 얘기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쵸? 중간 반박 시간 때 저는 이런 찬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AA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C 지원자님 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있는 C 지원자한테 의견을 던져요. 그럼 그 친구한테서는 좀 더 기회가 되겠죠. 왜? 반대 의견 하나를 넌지시 던져준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도 최대한 말하려고 애쓸 것이고, 면접관이 봤을 때도 소외되고 있는 이 팀원 자체를 같이 끌어모아서 하나의 합의된 팀워크를 형성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평가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 반박 시간에 기조연설 때 못했던 친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 친구도 1%를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토해내게 만드셔라.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견이 옳아요, 내 의견이 맞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상대방 의견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내 의견만 고집하시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에서는 나 이거 괜찮던데 사실 찬성이라고 생각했는데 B 지원자님의 비비비비 의견을 듣고 저는 반대 의견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위와 같이 수정해보고 마무리 짓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쵸,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뭘 생각하셔라.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상대 의견이 괜찮다, 그러면 상대 의견에 대했을 때 더 맞다라고 생각해 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한번 표현해 보실 걸 권장드릴게요. 실제 예시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